자, 주간 모의고사 9회 설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회는 역시 이제 우리 똑같이 B킬러 문제와 준킬러 문제와 킬러 문제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할 건데, 사실 별로 그렇게 준킬러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 그치?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문제는 뭐 이렇게 쌤이 지금 이렇게 준킬러라고 할 만한 문제가 없었다는 게 점수가 다 잘 나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문제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낮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본인의 지금 실력에 따라서 뭐 난이도에 상관없이 준킬러 문제를 좀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난이도에 영향을 받는 수준일 수도 있고, 그건 뭐 학생마다 다른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모의고사 시험지의 수준이 이전에 우리가 풀었던 이 8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낮았던 것 같아. 그래서 문항 분석부터 좀 해보면 14번부터 보자고. 14번은 그냥 그래프의 좌표만 설정하면 되는 형태의 문제였기 때문에 B킬러 문제였어. 자,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했었나요? 선생님이 늘상 하는 얘기지만 B킬러 문제와 준킬러 문제의 차이점? B킬러랑 준킬러는 뭐가 다르다고? 뭐가 다르다고? B킬러랑 준킬러. 이게 똑같이 4점짜리기는 한데 내가 알고 있는 개념 혹은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수학적 테크닉, 이런 거를 떠올리면 바로 풀 수 있는 거, 그런 게 B킬러. 그다음에 준킬러는 내가 알고는 있는데 문제에 적용하는데 뭔가 문제에서 이제 던져놓은 시그널들을 눈치를 채야 되는 그런 요소를 넣어놓으면 이제 준킬러. 그리고 그런 요소들을 좀 더 추상적이게, 잘 안 보이게, 혹은 아예 안 보이게 그렇게 주는 게 이제 킬러 문제라고 했지. 그렇게 구분을 해주면 되는 거야. 쌤이 여기서 이제 문항 분석을 해주는 건 그런 걸 구분해 주는 거라고. 자, 15번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포물선 모양이라는 말이 딱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으로 이거 그냥 2차 함수 문제구나라는 게 바로 보였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읽자마자 직관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풀면 되겠다가 딱 떠오르는 거는 이제 B킬러라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16번은 어땠나요? 16번은 이제 도형 문제지만 여기서 내가 뭔가 보조선을 긋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행동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런 거는 준킬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런 거는 준킬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보면 17번도 역시 마찬가지지? 요것도 그냥 좌표만 하나 딱 쓰면 바로 계산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B킬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8번도 마찬가지. 거기에 있는 30도나 45도를 보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풀려갈지 바로 눈치가 채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 B킬러 문제였고, 넘겨서 19번. 19번은 이제 이런 건 이제 좀 고민이 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문제들이지 그냥 한눈에 바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게 준킬러고. 그 다음 20번 문제 좀 아쉽죠. 이거 20번에 있을 만한 문제는 사실 아닌데, 그치? 그래도 기니디 문제라 풀긴 풀 건데 그렇게 뭐 썩 준킬러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뭐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21번 좀 귀찮은 킬러 문제였죠. 킬러 문제, 이게 사실 난이도가 높아서 킬러 문제라기보다는 귀찮아서 다 해봐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킬러 문제였고. 그다음 넘겨서 26번 단답형 가보면 26번도 거기 직각 표시를 보고 나서 정사각형과 직각이라는 말을 보고 바로 그냥 식 세울 수 있으니까 B킬러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27번. 27번도, 근데 27번은 좀 괜찮은 소재의 문제예요. 이건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27번 준킬러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28번 문제. 28번 문제도 사실 그냥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28번도 여기 B킬러로 넣겠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B킬러의 문제가 좀 많지, 오늘. 그지? 그리고 29번도 그냥 개념만 알면 되는 거죠. 29번도. 그래서 29번도 쉬웠고. 그 다음 30번인데 30번도 사실 오늘 30번은 킬러의 역할을 사실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사실 21번도 그래. 21번도 킬러의 역할을 못해서 사실은 여기다 이렇게 딱 첨가한다고 하면 오늘 모의고사, 이번 9회 모의고사에서는 킬러다운 킬러 문제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 준킬러였다고 보면 돼.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B킬러 문제 중에서 일단 질문이 있으면 좀 해볼까? 질문. 얼른 해보세요. 자, 준킬러로 바로 넘어갈게요. 질문이 오늘은 없네. 잘하는 척 하네요.
잘하는 척하고 있어요. 자, 19번, 16번 준킬러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 네, 오늘은 쌤이 해설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오늘은 좀 문제가 좀 쉬운데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 자,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져 있고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이 있대.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도형이 하나 나왔네. 원 안에 정삼각형이 이렇게 딱 꼈어. 원 안에 정삼각형이 끼면 우리 생각나야 되는 내용 하나 있는데, 뭐 생각나야 돼? 일단 문제풀이가 어디로 가든지 관심 상관없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하나. 원 안에 정삼각형이 딱 끼면 이 원의 중심이 뭐와 같다? 저 원의 중심이 저 삼각형의 뭐와 같다? 무게중심과 같다. 당연하죠. 우리 무게중심이라는 게 손가락 올려놓으면 안 떨어지는 데 아니야. 근데 정삼각형이 이 원 한가운데 딱 꼈으니 요 넓이나 요 넓이나 요 넓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똑같을 테니까 요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의 중심이 되겠죠. 요런 내용은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지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기하적인 성질이야. 그치? 딱 알고 있어야 돼. 자, 문제 읽어볼게.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이 있대요. 자,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 ABC에서 AB와 AC의 중점 동그라미 쳐. 중점 동그라미 치세요. 중점. 자, ABC가 있는데 AB의 중점을 N이라고 한대. 자, 여기를 N이라고 한다. M이라고 한다 그랬고, 여기의 중점을 N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우리 문제 풀 때 중점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시험 문제에 중점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당연히 뭐 생각한다? 우리 알고 있는 개념 중점 연결 정리. 중점 연결 정리를 떠올리고, 중점 연결 정리는 뭐하고 늘 연결이 돼? 삼각형의 닮음과 늘 연결이 되지. B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1대1의 B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닮음하고 늘 연결된다는 거, 이 라인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얘는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은 친절하게도 우리가 이거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연결할 건데, 중점끼리 연결할 건데 문제에서 이미 연결을 해줬네. 그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를 지금 P라고 했고,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Q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를 중점 연결한 거기 때문에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B가 뭐일 수밖에 없다? 1대2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 가운데니까. 당연히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1대1일 테니까 전체 1대2가 되고 요것도 1대2가 되면서 보이는 AMN의 삼각형과 ABC의 삼각형 당연히 닮음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중점이 나오면 중점 연결 정리 이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닮음의 모습이 보이는 이런 형태가 이제 도형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좋아하는 스타일. 자, 계속 가봅시다. PQ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래요. PQ의 길이를, 얘들아, 근데 이게 문제를 봐서 알겠지만 문제에서 나한테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똑같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가 1대2의 비율이었는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6이니까 요 길이는 지금 3일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요거 하나를 구하러 가는 과정을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할 거야. 그러면 PQ가 나올 테니까. 그렇죠? 한번 보자고. 두 점 MN이 각각 두 변 AB하고 AC의 중점이므로 MN의 길이는 당연히 얼마? MN의 길이는 당연히 3이겠지. 이 녀석의 절반일 테니까. 닮은 B에 의하여. 그 다음 PM의 길이를 X. 오케이. 우리의 예상대로 이 녀석을 지금 X로 놓고 가겠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녀석도 X가 될 거고 같을 테니까. 그렇죠? 자, 계속 보면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므로 NQ의 길이하고 MP의 길이 당연히 같고 그 녀석 X다. 그 다음에 PAC하고 PQC가 같대요. PAC 표시해보자. 자, 문제에서 나한테 알려준 게 PAC, PAC 요거 각도 말하는. 근데 보면 지금 PQC 봐봐. PQC 요거 요 각도하고 요 각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왜지? 뭐 때문에 같은 거지? PQ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현 PQ에 대한 뭐야 이거 두 개.
원주각이잖아, 원주각. 그죠? 예, 동일한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은 거니까 당연히 같은 거야. 원주각의 크기로 같은 거고. 그 다음에 ANP. 얘들아, ANP는 요거야, 요 각도 말하는 거, 요거. ANP하고 QNC. 요건 당연히 뭘로 같은 거야? 맞곡지각으로 같은 거지. 그죠? 하나는 원주각에 대한 얘기였고, 하나는 맞곡지각에 대한 얘기였어. 그래서 삼각형 APN하고 QCN이 닮음이래요. 삼각형 APN 봐봐. 삼각형 APN 요거하고 삼각형 QCN 요거하고가 어떻다? 닮음. 당연히 닮음이네. 각 두 개가 같으니까 나머지 각도 같을 거라서 닮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닮음비 이용한 거지.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대 네모. 3대 네모는 x 대 3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보면 뭐 뻔하네. 봐봐. 요 길이가 지금 얼마야, 요 길이? 이거 지금 정삼각형 한 변이 6짜리였으니까 여기도 3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3이고. 그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x 대 3이라는 얘기가 있거든, 이렇게. 그렇지? x 대 3이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3대 이만큼이겠지. 그치? 3대 이만큼. 근데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그러면? 당연히 3 플러스 x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어? 그래서 그냥 닮은 삼각형 보는 문제였고, 자, 그러므로 이제 PQ의 길이는 계산해주면 된다. 여러분 계산하면 되겠지. 되겠어? 그래서 그냥 요 문제는 물론 도형은 중요해. 도형은 중요한 도형이었는데 늘상 물어보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19번 가보자. 19번도 역시 우리 요거 앞에서 공부했던 도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삼각형 ABC인데 이번에는 어떤 삼각형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삼각형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놓자 이거야. 삼각형 ABC에서 AB 위에 한 점 D에 대해서 AD 대 DB가 1대1이에요. 아, 요거를 지금 봐봐. 요거를 지금 이렇게 3등분을 해가지고 요 길이가 2대 1의 비율이 되는 요 점에다가 우리가 D를 잡았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BC의 중점 동그라미 쳐야죠. 그러니까 중점이란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동그라미 쳐야 돼. 이렇게 중점.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 자, 그 다음에 두 선분 A2하고 CD가 만나는 점, A2하고 CD가 만나는 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 만나는 점, 여기를 F라고 하겠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근데 도형이 약간 좀 너무 다르네. 어쩔 수 없죠. 자, 그냥 논리적으로 보세요. 자, 그랬을 때 삼각형 FEC하고 ADF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거 중에 이런 거 봐봐. 지금 2가 중점이었지. 그죠? 중점이었어. 근데 이상하잖아. 요런 게 이제 문제에서 보는 시그널들인데, 여기 지금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을 거거든? 그치? 중점이 나오면 우리 무조건 뭐 한다 그랬어? 무조건 뭐 한다? 중점 연결 정리 쓸 거다. 근데 중점 연결 정리를 쓴다는 건 중점과 중점끼리 연결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다가는 중점을 주고 얘는 갑자기 뭘 줬어? 얘는 갑자기 1대2의 비를 갖는 점을 줬잖아. 우리한테 쓸모가 없는 거야, 저런 것들이.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중점을 연결하는 게 필요해. 근데 이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D하고 B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중점인 게 맞지. 여기 아까 2대1이어서 3등분점이었으니까. 그래서 쌤은 이걸 연결하려고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보이냐면, 쌤 눈에 뭐가 보였냐면, 만약에 요 점을 A, B, C, D, E, F 요거 G라고 해볼까, 이렇게? G라고 하면 삼각형 AGE가 보이는 거예요. 보였어? 요런 거 보였어? 삼각형 AGE가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중점이지. 맞죠? 이게 지금 1대2에 비했으니까 1대1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요런 삼각형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또 그쪽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쪽도 보이는 거야, 이쪽도. BDC도 보이는 거예요. BDC, 봐봐. BDC의 모양 한번 봐, 요렇게. 요렇게. BDC의 모양을 보면은, E가 분명히 뭐였어? 중점이었지. 근데 BD의 중점이 또 G가 되는 거지. 근데 걔네들이 또 연결이 됐지.
그럼 이게 또 이삼각형과 큰 삼각형 뭐가 돼? 닮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하고 얘가 평행이라는 걸 찾게 되는 거지. 닮음이니까, 그치? 그러면 다시 일로 와봐, 다시 AGE의 입장에서 보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뭐가 돼? 또 닮음이 되는 거야.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중점을 언급했어? 그럼 라인이 어디로 간다고? 중점 연결 정리로 가는 거고, 그랬을 때 문제풀이는 닮음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 이게 이제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얘도 처음에 이 2가 중점이라는 말을 보고 예측이 가능했다 이거지. 예측이 가능했다. 그래서 또 얘기해, 쌤이 또 얘기해. 분명히 예측이 가능한 패턴이었는데 적용을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저쪽 중킬러 끝에 킬러 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문제들이란 말이지.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이제 가가지고 고등학교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신기하게도 예측이 다 되고 패턴 안에 들어가고 늘 나왔던 문제가 나왔음에도 잘 못해요, 애들이. 그래서 등급이 다 바닥을 깔아주는 거지.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틀리는 문제는 내가 패턴대로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보이는 거. 그런 거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틀려도 사실 대학 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랑 달리 중학교 때는 조금 잘하면 100점을 맞잖아, 우리 수학 시험을. 그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조금 잘하면 3등급 맞는 거예요. 좀 많이 잘해야 2등급, 1등급인 거기 때문에. 알겠어? 그럼 100점은 주변에 없어, 별로. 100점 주변에서 없어. 50만 명 시험 봐가지고 100점 몇 명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1등급만 가면 진짜 잘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자, 어쨌든 해봅시다. 계속 가볼게. 자, 그랬을 때 어쨌든 문제가 나한테 원한 건 뭐냐면, ADF면은 ADF, 요거 말하는 거네, 요거.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FEC. FEC, 우리 요쪽은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그죠? FEC. 우리 지금 요렇게 생긴 녀석의 닮음 구조 봤고, 이쪽으로 생긴 녀석의 닮음 구조를 봤는데, 요거. 근데 갑자기 요쪽을 물어보고 있네? 요쪽은 왜 물어보는 거지? 저 FEC는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그쪽 고민되는 거야, FEC. FEC, 저거 뭐지? FEC. 근데 사실 그런 느낌 들었어? 요거 가지고 이제 고민을 좀 하다 보면은, 요 F라는 점도 이 A, E의 중점이지. 그렇겠지. 왜? 요 삼각형 봐봐. 요 삼각형에서 요거 중점이 얘였거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한 거니까 당연히 중점끼리 연결이 됐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F도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중점이. 그래서 지금 요 삼각형을 물어본 것 같아.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녀석들이 모조리 다 표현이 가능하다. 자, 이제 쌤이 여기다 부르는 거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는 거야. 쌤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자, S라고 놔볼게. S라고 놓고 이제 너네가 하나씩 불러봐. 이거 보세요. 너네 하나씩 불러봐. 삼각형 ABE. 삼각형 ABE는 어때, 넓이가? 딱 반이죠. 전체 삼각형의 중점이니까, 중점으로 딱 자른 거니까 당연히 높이는 똑같을 거고, 밑변이 1대1이니까 당연히 얘가 뭐가 된다? 2분의 1 S가 된다. 이런 거 대답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계속 이제 표현을 해 나가는 거야. 또 해볼게. 이거 해봐. 삼각형 ABF 한번 해봐. 삼각형 ABF. 오. 요건 어떻게 되지? 삼각형 ABF. 그치. 또 ABE의 또 반이잖아. 왜냐면 지금 얘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중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맞지? 우리 지금 이런 거 보는 거지. 봐봐. 우리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삼각형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높이는 여기 큰 녀석이나 여기 조그만 녀석이나 높이는 이 녀석으로 지금 공통인 거잖아. 공통이니까 넓이비가 그냥 뭐라는 거야? 길이비라는 거지. 밑변의 길이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았으니까 ABF의 넓이는 뭐다? 다시 이 녀석의 절반이 돼서 뭐가 된다? 4분의 1 S가 된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이제 결론이지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면 ADF는 뭐겠냐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몇 등분?
3등분이잖아. 그치? 맞죠? 그럼 이 녀석이 얼마라는 거야? 3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뭐가 된다? 12분의 1 S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지. 괜찮습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자, 삼각형. 이거 한번 표현해봐. BEF. 삼각형 BEF. BEF. 얘는 뭐지? BEF는? BEF. BEF는 삼각형 AB, E의 또 뭐야? 반이죠. 다시. BEF. 요만큼의 삼각형은 이쪽 반쪽짜리의 1대1이었으니까 또 반이잖아. 맞지? 그래서 뭐가 된다? 얘는 또 4분의 1 S가 된다. 이렇게. 되겠어? 괜찮아요? 근데 사실 이 삼각형 BEF랑 삼각형 FEC랑 똑같은 거지. FEC가 똑같은 거죠. 왜? 이만한 삼각형을 뭐 한 거니까? 또 반띵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 S가 된다. 이거죠. 자, 문제가 나한테 최종적으로 원한 게 요 녀석과 요 녀석의 B였단 말이지. 딱 집어넣으면 답이야. 되겠어? 그래서 얘는 온통 중점들을 연결해서 만드는 닮음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비를 구하는 거였는데 아주 잘 나와. 아주 잘 나와.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쳐놓으세요. 계속 나와. 고3 때까지 계속 나와, 이건. 알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면 요거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B 찾아가는 거 꼭 기억해줘야 돼. 알겠죠? 자, 20번 가볼게요. 자, 20번은 좀 어렵지가 않아서 여기다 조그맣게만 써도 될 것 같아.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 자, 이거 지금 모양을 보니까 우리 2차 함수 나왔으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좀 만들어 놓고 가자. 그럼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자, ax, 요거의 반의 제곱이니까 얼마 필요한 거야? 4분의 a제곱 필요한 건가? 이렇게? 반의 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면 없었던 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해주고 이쪽에 a를 만들어 놓으면, 자, 모양이 나왔네. 자, 이 녀석은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되고 요거 연결해서 a 마이너스 4분의,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다. 그럼 얘는 최고차의 계수 양수였으니까 당연히 R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에 요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a고 꼭지점의 y좌표가 a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갑시다. 기억 1,1을 지납니까?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거 탁탁 없어지니까 1 맞네.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당연히 맞고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요 그래프를 봐봐. 얘들아, 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가면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요만큼 간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0이 된다는 얘기지. 0. 즉 이게 y축이 된다는 얘기네. 그쵸? 그 y축이 되니까 y축의 대칭이다.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고?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으려면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그치? 그래야 이제 x축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기면 얘가 0이, 이 y좌표가 0이 돼야, 이 y값이 0이 돼야 x축 위에 탁 안착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a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 뭐다? 0이 된다. 계산하면 되겠네. 양쪽에 4 곱하면 여기 4a 되고 마이너스 a 제곱 되고 이퀄 0 될 테니까 만족하는 a는 2개죠. 1개가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게 20번 문제 치고는 20번이 그래도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는 객관식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야 되는데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21번을 볼 건데 21번도 이게 사실 쌤한테 배울 게 없어. 이런 건 배울 게 없고 그냥 집에서 해보는 수밖에 없지 뭐. 이런 문제 스타일들은. 그지? 간단하게 소개만 좀 해볼게. 왜 쌤한테 배울 게 없다고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푸는 방식이나 쌤이 푸는 방식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뭔가 이런 거를 잘하는 특별한 방법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알겠죠? 이건 그냥 꾸준히 끈질기게 꼼꼼하게 하나씩 세는 게 유일한 방법이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나한테 알려준 건 뭐라 그랬냐면 세 점을 연결해서 만든 도형의 길이가, 이 도형의 길이가 루트 2 플러스 루트 5가 돼야 된다는 거 가지고 이제
저 도형을 어떻게 연결할지만 좀 생각해보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였지.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루트 2라는 게 한 칸 한 칸 갔을 때 대각선의 길이를 우리가 루트 2로 하는 거잖아. 그치? 루트 5는 뭐야, 루트 5? 한 칸을 가고 두 칸을 갔을 때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5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거 말하는 거겠지,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얘가 루트 2가 되고 얘가 루트 2가 되는 요런 길을 말하는 거야. 근데 지금 딱 저거 하나만 놓고 봐도 요렇게 생긴 녀석이 요렇게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대로 한 칸 와서 있을 수 있고, 그죠? 대칭돼서 있을 수도 있고 뒤집어져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요렇게 좁은 요런 모양만 가지고도 하나, 둘, 여기 하나, 여기 둘, 뒤집어서 셋, 넷 해서 다시 두 배, 이게 대칭꼴로 계속 만들 수 있다고. 방향을 바꿔서도 나오니까. 그래서 몇 개? 요런 모양이 몇 개 나오겠어? 16개 나오겠죠, 16개. 그냥 그걸 바로 이제 그거를 쌤처럼 아니 당연히 요렇게 생겼으니까 요렇게 생긴 게 요쪽에도 하나 더 이렇게 있을 거고, 저쪽을 보고 있으면 이쪽을 보고 있을 거고, 밑에서 또 뒤집어져서도 있을 수 있을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16개 되겠구나. 요거 이제 바로 예측이 가능하면 좋고, 만약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리면 되지. 그럼 이제 뭔가 딱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쌤처럼 딱 보고 모양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이쪽 있고 밑에 쪽 있고 뒤집으면 반사 되면 16개 되겠지. 그래서 딱 16개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서윤이가 집에 가서 하면서 아이씨 난 다 그렸는데 16개? 그러면은 서윤이는 못한 거고 쌤은 잘한 건가?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 세도 잘한 거야. 잘한 거야. 대신 다 세고 나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는 아 이런 모양이니까 다 당연히 대칭돼서 그렇게 됐겠구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지. 알겠어? 시험이라는 건 얘들아 맞추면 잘하는 거예요. 맞추면 잘하는. 쌤이 열심히 풀어가지고 킬러 문제를 맞췄어. 근데 채승이가 찍어가지고 21번을 맞췄어. 그럼 채승이는 못한 거야? 아니야. 시험은 맞추면 잘한 거야. 알겠어? 물론 찍는 건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찍는 걸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찍지 말란 얘기지. 사실 뭐 수능 날 찍어서 맞춰서 100점 맞으면 1등이야. 전국 1등이야.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그죠? 실제 우리 오비스통 학생 중에 있었어. 이게 우리 수능 문제가 21번하고 29번하고 30번이 킬러 문제거든? 이거 3개 킬러 문제인데 이 고3 3개는 진짜 어렵거든, 이거는. 원주시에 이거 다 맞추는 애들 몇 명이나 있을까? 원주시 고3 중에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어. 근데 재작년에 우리 육고 출신의 여학생이 이걸 다 맞췄어. 심지어 저걸 찍어서 다 맞췄어. 이게 2개는 주관식이잖아. 어떻게 맞췄지? 미쳤어. 그래가지고 쌤이 막, 야, 너 진짜 그 교통사고를 조심해라. 평생에 쓸 운을 여기다 다 썼다. 막 이렇게 내가 얘기하고 그랬는데, 장난치고 막 그랬었는데 대박이죠. 자, 어쨌든 단답형 넘어갑시다. 단답형 넘어가서 우리 27번 바로 볼게요. 자, 27번. 27번은 사실은 문제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자, 루트 2x하고 루트 3x하고 루트 4x가 있을 때 이 녀석이 자 모두 무리수가 되게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들아 요것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두 가지, 요 문제를 통해서 두 가지 공부할 건데, 첫 번째는 자 무리수가 된다 라는 표현,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에 들어있는 자연수 조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자, 무리수가 된다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 우리가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모의고사 연습을 지금 9번째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진도상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이미 충분히 나가 있는, 선행이 된 상태란 말이야. 그죠? 근데 거기 우리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중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죠.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본 적이 없으면 쳐맞아야 돼. 왜냐면 우리 교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쌤이 일부러 만들었는데. 자,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할 때
우리가 귀류법이라는 걸 배워. 귀류법을 이용해서 이걸 증명한다고.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루트 3이 무리수다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루트 3이 뭐다? 유리수다라고 놓고 이 녀석의 모순을 밝혀서 이게 무리수인 걸 증명하는 과정이 우리 교과 과정상에 있어.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이걸 증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증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무리수가 된다라는 표현을 풀 때는 무리수가 되는 걸로 푸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의 여사건이 뭐가 되는 거? 유리수가 되는 걸 구해서 얘를 주인공으로 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무리수가 된다, 무리수가 정의된다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유리수가 되는 걸로 이제 우리가 기준을 잡고 문제를 푼다. 그래서 얘도 루트 2x, 루트 3x, 루트 4x가 모두 무리수가 된다를 찾는 게 아니고 전체 100개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쟤네들을 유리수로 만드는 걸 구해서 오히려 반대로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런 생각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연수 조건이 수학 문제에 나오게 되면 자연수 조건은 어떤 방식으로 푼다? 이거 우리 몇 번 했었죠. 식을 계산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식을 만족하는 값을 끼워 맞추기를 한다. 오히려 반대로 집어넣는 거다. 자, 이를테면 이런 거지. 루트 2x가 얘가 유리수가 되고 루트 3x도 유리수가 되고 루트 4x도 유리수가 되는 이런 녀석들을 내가 찾고 싶은 건데, 자, 루트 2 곱하기 x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 녀석이 유리수가 되려면 아무리 못해도 이 x는 무조건 뭐는 가지고 있어야 돼? 2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죠? 자, 2는 하나 가지고 있어서 2의 제곱이 돼서 얘를 유리수로 만들고 뒤에 있는 녀석은 뭔가의 제곱꼴이 오면 되는 거지. 이러면 유리수가 되는 거죠. 이런 거 몇 개 있어? 이런 거 몇 개 있겠어? 100 이하가 돼야 되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 땡땡땡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나 이거? 50 곱하기 2가 100이니까 그렇죠. 7의 제곱까지 들어갈 수 있겠네. 그래서 이런 거 7개 있다. 이렇게 찾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루트 3x 이 녀석이 유리수가 되는 걸 또 찾아보면은 요 뒷자리에 있는 요 x가 이번엔 당연히 3 곱하기 뭔가의 제곱꼴이 되어야 된다 이거지. 자, 근데 이렇게 돼서 역시 또 쟤도 100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이번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1, 2. 자, 얘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 5까지밖에 못 들어가겠다. 그죠? 6이 들어가면 36이 돼서 3배를 하면 100이 넘어가니까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루트 4x인데 얘는 쓸 데가 없어. 왜냐면 4가 이미 유리수야. 밖으로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x만 따져주면 돼, x만. 그러니까 여기서 x는 당연히 그냥 뭐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뭔가의 제곱수이기만 하면 되겠네. 그럼 1부터 100까지 중에 제곱수 몇 개 있어? 제곱수? 제곱수 몇 개? 10개 있죠, 10개. 1부터 100까지.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유리수가 되는 게 몇 개인 거야? 여기 7개, 여기 5개, 여기 10개. 이렇게 된 거지? 총 몇 개? 22개가 되는 거니까 전체에서 요걸 빼주면 된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78개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무리수 조건이 나올 때 접근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자연수 조건일 때는 뭔가 식을 연산한다기보다는 저걸 만족하는 값을 내가 반대로 끼워 넣어서 푼다는 이런 풀이 방법을 좀 기억해 놓으면 돼. 요것도 자주 나오는 풀이야.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쳐놓으세요. 자주 나오는 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0번인데 30번 문제도 오늘은 킬러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고 한 킬러 문제들은 쌤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도 좀 나눠보면서 풀이 과정도 보면서 할 텐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그 정도가 아니냐? 문제의 모양에 풀이의 방법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킬러 문제들은 어떤 문제라고요? 문제에 그 문제 풀이를 어떻게 갈지에 대한,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그 단서들이 노골적으로 있지 않아. 다 숨겨져 있어. 다 숨겨져 있어. 그래서 그런 걸 킬러라고 하는 건데 얘는 그렇지가 않다. 왜냐? 자, 읽어볼게. 길이가 10인 선분 AC를 지름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지름을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를 그릴 거래. 근데 여기에 지금 내접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AC가 지금 지름이었기 때문에 이 원주각은 다 모일 수밖에 없어. 여긴 어차피 90도일 수밖에 없어. 그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그래서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런 것도 알고 있지? 원의 사각형이 내접해 있으면 마주보는 내각의 합은 얼마다? 마주보는 각의 합은 얼마다? 그렇지, 180도. 파이가 된다. 이런 얘기. 파이가 180도인 거 모르나요? 그쵸? 아직 중3이죠. 쌤이 실수. 쌤 실수. 마주보는 대각의 합은 180도. 네, 파이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가서 배우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8이래요. AB의 길이 8. 요거. 자, 요 길이가 8이고. 그 다음에 두 대각선 AC하고 BD가 2에서 만났는데, 자, 얘네 둘이 만났는데, 얘네들이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여기가 수직으로 만났다는 거죠, 이렇게. 와. 보입니까, 저거? 닮음? 제일 많이 나오는 닮음이지? 이거. 어떤 닮음? 우리 닮음 도형의 넘버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다시 수선을 내려서 직각이 되는. 그래서 요 삼각형, 큰 삼각형이 모두 다 닮음이 되는 거죠. 이게 수능에 나오는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만나는 닮음 도형의 넘버원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이게 시험 한 번에 이 도형이 안 나오는 시험을 찾기가 오히려 어려워.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 원주각 당연히 지름이었기 때문에 90도고 90도짜리 직각삼각형을 준 다음에 거기서 다시 여기가 지금 직각의 모습을 띠고 있으니까 그죠? 당연히 다 닮음의 모습이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지. 괜찮나요? 오케이? 닮음 도형이 너무 노골적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계속 가보면 점 2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F라고 한대요. 다시. 점 2에서 점 2가 어디야? 점 2가 이거잖아. 자, 여기에서 지금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 자, 그리고 이 F하고 변 AD가 만나죠. 여기 연장선을 그었네? 연장선을 그어서, 당연히 여기도 여기는 모르겠구나. 여기는 지금 그냥 선만 연결했다고 했으니까, 요거 G. 자, 이렇게 되겠다. 이랬을 때, FG의 길이를 구하여라. 얘들아, FG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겠지? 자, 쌤이 왜 이 문제를 별것 아닌 문제라고 단정을 지었냐면은 이런 이유에서야. 이런 이유에서. 자, 보면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였어, 아까? 반지름의 길이 얼마입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알려준 게 아니라 AC의 길이를 알려줬네. 그거나. AC가 지금 지름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이거? 이거 10인 거지, 이렇게. 그럼 봐라. 이 길이가 지금 10인데, 요게 8이야. 그럼 당연히 요 길이는 얼마겠어? 6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닮음 삼각형을 몇 대 몇을 주는 거야, 지금 이게. 3대, 4대, 5의 길이비를 주고 지금 문제를 물어보고 있다. 이런 정도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볼게. 이거 질문에 한 번만 대답하면 끝나. 요 길이 얼마입니까? 요 길이 얼마야? 자, 다시 대답해. 봐봐. 지금 요거 직각삼각형 봅니다. 왜 한 번에 대답을 못하지? 여기 직각이고 여기 쌤이 동그라미라고 놓을게. 그리고 여기 X라고 하자, 이렇게. 괜찮나요? 그럼 여기 수직이었으니까 여기도 지금 수직일 거거든, 분명히. 막국지각이니까. 그러면 여기 수직이고 여기 X니까 당연히 여기 동그라미일 거 아니야. 닮은 구조 되는 거잖아. 그럼 빗변에서 요게 지금 빗변이고 빗변에서 X를 끼고 오면서의 B가, 자, 다시 빗변에서 X를 끼고 오면서의 B가 몇 대 몇?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거니까 10대 6. 그러니까 5분의 3으로 오는 거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 1로 갈 때도 5분의 3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요 길이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18이 되겠죠. 맞아요? 또 유치하게 이거 막 x라고 놓고 해야 돼? 8대 10은 뭐 6대 x 이렇게? 그건 중학교 때, 아직 중학생인가? 그래요? 이제 고등학생이지. 바로바로 해야지. 그래서 다시 여기 빗변에서 x 각도를 끼고 넘어오는 요 길이의 b가 지금 5대 3이었단 말이에요. 5대 3. 5대 3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쪽 삼각형에서도 빗변에서 x를 끼고 갈 때 5대 3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다 5분의 3을 곱해야 요 길이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였던 거지. 괜찮았어? 그럼 이 길이는 다기치 얼마지? 이번에는 빗변에서 여기가 지금 동그라미니까 이 빗변에서 뭘 끼고 가는 거야? 동그라미를 끼고 가는 거지. 다시 빗변에서 봐봐. 빗변에서 동그라미를 끼고 갈 때는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5분의 4가 되는 거죠. 5분의 4. 그럼 얘도 5분의 4가 돼야 될 테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25분의 여기다 4 곱하면 72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해서 길이를 찾아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럼 다 한 것 같은데? 나머지 길이만 구해주면 되잖아. 괜찮나요? 우리가 구하는 길이가 여기서부터 요 길이 합이었으니까 얘들아 그럼 다시 질문. 이 표정이 왜 별로지? 이 정도 말아야 되는데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요 길이 어떻게 구할까? 저 길이? 저 그림상에서 딱 뭐 보이는 거 없어? 보이는 거 없어? 1분만 고민해보자. 1분만. 자, 지금 너네들이 이제 얘기한 게 다 맞아. 다 맞는데, 쌤이 이제 여러분한테 듣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요런 게 듣고 싶었던 거야. 우리 이제 자주 나오는 도형 중에 하나 더 정리합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고, 여기다 이렇게 현을 그었어. 근데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잖아요.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다 뭘 내리면? 수선을 내리면 이 수선은 뭐가 된다 했지? 이 현을 수직 2등분한다. 다시 반대로 현에 대한 수직 2등분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간다?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고 막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지. 보조선 그을 때. 근데 얘 잘 봐봐. 얘가 이 AD 있잖아, AD. AD도 어쨌든 이 원의 입장에서 보면 현이지. 맞아? 현이란 말이야, 현. 이게 현이야. 이게 현이야. 근데 여기서 이걸 딱 자른 거야. 수선을 딱 내린 거야. 여기 수직이라 그랬거든, 지금. 그쵸? 요 A점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다가 수선을 빡 내린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떻다고? 같다고요. 같으면 이 점이 BD에 뭐가 되는 거지? 중점이 되는 거야? 중점이 되는 거라고? 뭐가 생각난다고? 중점 연결 정리. 근데 이게 8이야. 그럼 이거 얼마? 4. 1대2. 요런 것도 보인다. 요런 것도 보인다. 닮음도 잘 보인 거야. 잘 본 건데 중점 연결해서 요거랑 요거는 어차피 여기 수직 때문에 평행했으니까 여기가 8이니까 여기 4겠구나. 이런 거 딱 보이면 좋죠. 그래서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25분의 72에다 뭐 더하면 된다? 4 더하면 된다 이거지. 근데 거기다 뭘 곱하라 그랬어? 문제에서 여기다 25를 곱하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172가 됐던 거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우리 공부할 도형들이 있었는데 근데 다 풀고 나서 보면은 이 모의고사 시험지도 그렇고 도형들이 나오는 게 계속 똑같지. 뭔가 되게 특출난 도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형태의 도형을 조금씩 이제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이제 낼 뿐이야. 근데 이게 고3이 갈 때까지 계속 그래. 알겠어? 그래서 늘 같은 것만 나오니까 패턴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크게 킬러 문제는 없는 좀 평범한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우리는 10회에서 만나도록 하죠. 자, 동영상 듣는 친구들도 수고했습니다. 안녕.